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올해 상반기도 이렇게 끝자락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자본시장 안팎에서는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하반기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증시도 비트코인도 나름의 의미 있는 흐름과 상황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는 나스닥을 제외하고는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1분기 GDP 확정치가 크게 상향 조정된 것을 비롯해서 거시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긍정적으로 나온 게 시장의 반등 시그널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유일하게 나스닥만 반등하지 못했는데 사실 0.42포인트, 0%가 하락한 것이어서 하락이라고 하기에도 좀 거시기하긴 합니다. 여기에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줄었고 미국의 주요 은행들이 연준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모두 통과한 것도 이 상승 모멘텀에 힘을 보탰습니다. 비트코인의 흐름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직 의미 있는 반등 국면까지는 보여주진 못하고 있지만 여전히 3만 달러 위에서 자리를 하면서 매물대 소화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긍정적인 분석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비트코인의 단기적인 흐름보다 전폭적인 채택 상황이 훨씬 더 의미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이와 관련해서는 영국에서 드디어 한 건을 해냈습니다. 요즘 영란은행과 리플의 CBDC 관련 협업 소식들 짚어보면서 전통 금융 강국으로서 영국이 이 새로운 블록체인 금융 혁신과 관련해서도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 영국 정부가 아예 암호화폐를 규제 대상 금융 상품으로 분류하는 법안을 정식으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왕실의 동의까지도 다 받은 상황이어서 사실상 게임이 끝났습니다. 찰스 왕이 킹꼰대 느낌이 상당히 강했는데 그래도 크립토 친화적인 총리가 잘 구워 삶은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도 몇 가지 재미있는 소식들 더해졌습니다. 먼저 최근 XRP의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이번에도 리또 속이다 이런 말들 나오는 모습 바라볼 수가 있었는데 같은 시기 고래들은 어마어마한 물량을 채집했던 상황이 데이터로 확인이 됐습니다. 더 충격적인 데이터도 있는데 글쎄 자산 기준 글로벌 100대 은행들 가운데 38개가 이미 리플과 연결됐고 리플의 기술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세상은 참 재미있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크립토 커스터디 이슈는 참 어려운 부분으로 느껴집니다. 최근 국내에서 하루인베스트가 입출금 중단을 발표하며 러그풀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물론 하루인베스트 측은 위탁 운영사의 허위 정보 제공으로 인한 문제이고 러그풀은 아니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높은 이자율을 생각해서 특정 업체에 맡기자니 불안감이 생길 법한 상황,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벌어지고 있고 그렇다고 중앙화 거래소에 놔두자니 FTX 사태 같은 일이 또 벌어질까 걱정도 되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셀프 커스터디나 탈중앙화 거래소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크립토 자산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할지는 개개인의 관점에 따라서 전략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텐데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일부 물량은 내가 직접 내 금고에 보관하면서 리스크를 분산 관리하는 게 조금은 더 속편한 방식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디센트 월렛의 일부를 보관하고 있는데 콜드 월렛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채널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디센트 월렛을 특별 할인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특정 거래소나 코인 이체 등과 관련해서는 디센트 고객센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간혹 콜드 월렛은 100% 안전하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미국의 은행들도 하루아침에 파산하는 시대에 어떤 투자 영역과 관련해서 100% 안전성을 기대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지나친 욕심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자산 관리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콜드 월렛이든 탈중앙화 거래소든 아니면 또 다른 뭐가 됐든 충분히 공부하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 상황입니다. 미국의 경제 환경이 참 흥미롭게 진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이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되는 등 거시경제 데이터들이 호조를 보여주면서 증시 반등을 이끌었습니다. 다우는 0.8%, S&P 500은 0.45% 상승했고 나스닥은 0.42포인트가 하락하면서 0%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GDP 성장률이 꽤 재미있게 조정됐는데 기존 예상치를 뛰어넘는 2%로 확정됐습니다. 미국의 GDP는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 이렇게 3번에 걸쳐서 발표가 되는데 첫 속보치는 1.1%였고 지난달에 발표된 잠정치는 1.3%, 그런데 이번에 0.7%포인트 상향 조정되면서 2%로 확정이 된 것이고 이건 최초 속보치 대비 2배에 육박하는 그런 숫자에 해당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 상무부는 1분기 성장률을 더 끌어올린 것은 수출과 소비자 지출, 정부 지출이 상향 조정된 덕분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에다 연준이 좋아할 만한 데이터도 하나 추가됐는데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줄어들었습니다. 지난주 23만 9천 건으로 집계된 건데 이건 전주보다 2만 6천 건 감소한 것이고 시장의 예상치 26만 건을 하회하는 숫자입니다. 여전히 견고한 노동시장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는 데이터다 보니까 안 그래도 긴축 타령하고 있는 연준으로서는 금리 인상 명분으로 활용하기 좋은 그런 데이터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금리 선물 시장에도 직접적으로 반영되고 있는데 현재 7월 FOMC에서 0.25%포인트 베이비 스텝 금리 인상이 단행될 가능성은 88% 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 7월 금리 결정은 한국 시간으로 7월 27일 새벽 3시에 결정됩니다. 현재 9월에까지 2번 연타로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 9월 FOMC 금리 결정은 한국 시간으로 9월 21일 새벽입니다. 비트코인의 흐름도 아주 나쁘진 않습니다. 아직 치고 나가는 강력한 모멘텀을 바라볼 순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3만 달러 위에서 나름 견고한 지지력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2포인트 오른 56을 기록하면서 중립 단계에서 다시 탐욕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소폭 상승해서 52%대 위로 올라섰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타임 프레임별로 기술 분석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캡틴 파이빅은 비트코인 4시간 차트를 기준으로 강세 페넌트 패턴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면서 곧 상단 저항 돌파가 예상되고 이 패턴이 완성될 경우에 33,000달러 부근까지 랠리를 벌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익명의 분석가 머스타시는 비트코인이 상승 확장형 쐐기 패턴을 형성해 가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반등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주간 차트를 보면 상단 저항 라인이 자리한 4만 달러에 도달하면 패턴이 확정된다는 점 표시되어 있는데 과연 지금 수준에서 순조롭게 4만 달러 랠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렉트 캐피탈의 경우에는 월간 차트를 기준으로 봐도 긍정적인 상황이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지난 3개월 동안 가격 거부가 이루어졌던 저항선 위에서 월간 종가를 형성하고 있다. 지금 검은색 라인 위에서 편안하게 지지를 받아주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33,000달러 저항을 뚫어낼 경우에는 35,000달러 다음 타깃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4시간 차트로 보나 주간 차트를 기준으로 보나 월간 차트를 기준으로 보나 상황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 보인다는 점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실 기술적 흐름도 흐름이지만 시장을 좀 더 크게 바라봤을 때 꽤나 의미 있는 소식들도 함께 더해졌습니다. 먼저 피델리티가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서를 제출해 버렸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기반의 ETF YG 비트코인 트러스트의 출시 승인을 신청을 한 겁니다. 사실 피델리티는 2021년 이 상품 출시 승인을 신청했었지만 지난해 1월에 반려가 됐습니다. 그랬다가 이번에 블랙록이 나름의 장치를 설정해서 전격 승인 신청을 해버리면서 피델리티까지 다시 움직이게 한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SEC가 지속적으로 현물 비트코인 ETF 신청을 반려했던 것은 가격 조작 우려, 이에 따른 투자자 보호 우려 이런 것들을 이유로 제시했었는데 이번에 블랙록은 현물 ETF 승인 신청을 하면서 가격 조작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포석으로 거래소 간 데이터 공유 감시 계약을 맺는다라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심지어 그 주체로서 나스닥을 등판시켰습니다. 이후에 인베스코, 위스덤트리, 발키리, 아크인베스트 등이 해당 내용을 포함시켜서 잇따라 승인 신청을 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아주 시원하게 비트코인의 진심을 다하고 있는 기업 피델리티까지 뛰어든 겁니다.
미국에서는 이렇게 민간 영역에서 분위기가 꿈틀거리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영국에서는 영국 정부와 왕실이 아주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영국 정부가 추진해왔던 암호화폐를 규제 대상 금융 상품으로 분류하는 내용의 법안이 왕실의 동의까지 받아낸 겁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7월 발의된 금융서비스 시장 법안 개정안인데 모든 암호화폐는 규제 대상으로 취급되고 스테이블 코인을 기존 법률에 따라서 결제 수단으로 인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최근에는 암호화폐 홍보와 관련된 규정이 추가가 됐는데 이와 관련해서 영국 정부는 이 법안이 경제를 성장시키고 개방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기술적으로 진보된 금융 서비스를 만들겠다라는 비전의 중심이다. 이렇게 나름의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제 왕실 동의까지 얻어내면서 법안이 승인된 것이기 때문에 영국 규제 당국은 이걸 기준으로 해서 세부 규칙을 도입하고 시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찰스 왕이 이 시대를 대표하는 킹 꼰대 같은 모습으로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진짜 이 양반은 왕으로 살면서 할 일을 이번에 다 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리플 XRP는 최근 하락세를 보이면서 시세 바라보고 있으면 여러모로 아쉬움을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XRP가 50일 단순이동 평균이 자리한 0.48달러 아래에서 종가 마감이 되면서 황소들의 노력이 실패로 돌아간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0.49달러 부근의 20일 지수이동 평균은 하락하고 있고 RSI는 마이너스 영역이어서 곰 세력이 우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서 0.44달러까지 하락할 경우에 이후에 0.41달러 부근에서 강력한 지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20일 지수이동 평균을 돌파할 경우에 0.53달러까지 상승한 뒤에 0.56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최근 이렇게 XRP 가격이 하락하면서 위크핸드들은 심장이 벌렁거리는 거시기한 상황을 느낄 수도 있었겠지만 역시나 고래들은 확실히 달랐습니다. 6월 22일부터 28일까지 XRP 가격이 12% 하락하는 동안 고래들은 XRP 3억 6천만 개를 매집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게 돈으로 따지면 1억 7천만 달러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뭔가 상황이 까리하고 헷갈릴 때는 그냥 고래들 따라가는 게 가장 속 편한 전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소식이 가장 흥미롭게 느껴졌었는데 데일리호들의 기사 제목처럼 세계 100대 은행들 가운데 38개 은행이 리플의 송금 기술을 테스트했거나 직접 활용하고 있거나 투자를 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다시 말해서 테스트 또는 직접 활용 또는 투자 이 세 가지 가운데 한 가지를 하고 있는 은행들의 수를 따져봤더니 세계 상위 100개 은행들 가운데 38개가 추려졌다라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대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리플의 최대 고객은 미쓰비시 파이낸셜 그룹으로 나타났는데 총자산 2조 8천억 달러 규모의 세계 5위 은행입니다. 특히 리플과 연계되어 있는 38개 가운데 18개 은행들은 리플 기술을 적극적으로 이미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모두 스위프트와 경쟁하도록 설계된 리플의 국경 간 송금 기술을 이미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좀 의미가 아주 큰 부분이기 때문에 18개 은행들 이름 한번 불러보자라면 BNP 파리바, 일본 유초은행, 방코 산탄데르, 캐나다 왕립은행, HSBC, UBS, 유니크레딧, 스탠다드 차타드, 웨스트팩, 몬트리올 은행, DC은행, 미쓰이 스미모토 신탁홀딩스, 캐나다 임페리얼 상업은행, 노무라 홀딩스, 이타오 유니반코, PNC 금융서비스, 방코 브라데스코 SA, 스칸디나비아 엔스킬다 반켄 아주 그냥 훌륭한 은행들입니다. 이런 은행들 리스트에 국내 대형 은행 이름 하나가 올라와 준다라면 당장 그 은행으로 주거래은행 바꿔버릴 텐데 우리나라 은행님들은 서민 대출이자 받아 처먹는 데만 몰두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보니까 참 이런 혁신 리스트에서 만나길 기대하는 것은 그 자체가 어째다소 몽상적으로 몽환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멤버십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멤버십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 이슈들의 맥락을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고 멤버십 채팅 공간을 통해서 상황에 대한 의견 공유, 나름의 멘탈 케어 등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정 종목을 추천하는 리딩방 컨셉과는 질적으로 완전 다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멤버십 라이브 내용 가운데 일부를 요약 버전으로 편집을 해서 전체 공개로 시간차를 두고 제공해드리고 있는데 7월부터는 이 역시 멤버십 전용으로만 공개될 예정입니다.
임원급 회원으로 가입해 주시면 멤버십 라이브와 채팅 공간에 모두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비용으로 따져보면 하루에 800원 정도인데 공부에 투자하고 마음을 관리하는 비용으로는 충분히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 컨텐츠의 만족도를 느끼고 계시거나 지속적인 채널 성장을 응원해 주시고 싶으신 분들께는 멤버십 가입을 통한 채널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